조선센터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05시 49분.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비바람이 얼마나 거슬지 모르지만 미리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리. 얼마나 심하게 오길래 방송에서 계속 주의를 주더라고요. 일기예보를. 초속 40 미터 퍼 세컨드. 몇백 미리가 막 온다고 그러고, 몇백 미리. 그래서 뭐 엄청나게 움직이네. 새벽부터 40분. 새벽이 아닌가? 5시 40분. 79년도에 학교에 입학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우표를 그때는 안 샀어요. 처음에는 입학할 때는. 근데 79년 겨울 무렵인가? 겨울 무렵인가에, 나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최기화 대통령 우표라고 그러면서 최기화 대통령 우표를 교실에서 팔았어요. 그때는 그 적십자 그 CD라든가 우표 같은 거를 팔았어. 근데 나는 그런 CD라든가 CD라고 기억하는데, 그걸 막 이렇게 한 질씩 사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난다. 그 최기화 대통령이 그때 이제 12.12 사태가 있고, 그죠? 12.6, 12.12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지금 이제 회상을 하면 그때 이제 최기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잖아요. 그 장충체육관에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 79년 겨울, 80년 초에 우표를 샀던 것 같아. 최기화 대통령. 지금도 그래. 양반은 이렇게 풍채가 건장해갖고 안경 쓰고 말이죠. 약간 왼쪽 뺨을 보이면서 살짝 화선으로, 그죠? 은엄하게 생기셨지.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인가? 80년 가을 무렵? 그때는 80년이야, 80년 가을.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서 또 우표가 발매가 되더라고요. 그때 아마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을. 학교에 가면 이렇게, 쉼터 같은 게 운동장 저 구석에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 초록색 꽃이 이렇게 피는 어떤 덩쿨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하여튼 각 학교마다 있었어. 난양초등학교. 저는 79년에 학교에 다니다가 학교를 분반을 했어요. 인구가 너무 많아갖고, 아이들이. 재직하는 제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를 분교를 했어.
난곡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난곡초등학교에 1학년을 다니다가 2학년 무렵에, 그때는 문교부였지. 문교부에서 이제 지역에 가까운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그죠? 아이들을 등교시켜라 그래갖고 1학년 때는 굉장히 근한 산 꼭대기에 살았었으니까. 몇 킬로야? 4km? 한 10리 정도는 걸어 다녔던 것 같아. 거기다가 2학년 무렵 되니까 이제 학교가 가까워졌지. 그랬네. 나 학교에 막,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학교가 좋았어. 깨끗하고. 쉼핑학교. 내가 1회네, 1회. 그러고 보니까. 1회. 난양초등학교. 비가 올 때도 가서 막 그 물장구 치고, 왜냐면 운동장에 가면은 이렇게 그 모래에서 물이 빠지는 데가 있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때. 학교는 문이 두 군데 있었죠. 국회단지라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북쪽 문과, 그 다음에 이런 난곡 그 달동네 쪽으로 가는 남쪽 문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놀던 찰나에 가을 무렵 그쯤 돼서 이제 우표가 나오는 거예요. 우표는 좀 작게 느껴졌어. 지난 79년도에 80년 초에 받았던 우표와는 달리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좀 작게 느껴졌던 거는, 그가 머리가 좀 없고 젊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건지 되게 또렷하게는 보이고, 또렷하게 대통령 우표라는 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그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담임을 하듯이 학교에 그 반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반장을 매년 뽑듯이, 난 그렇게 매년 반장이 뽑듯이 대통령이 나오고, 그러므로써 나는 우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 얘기를 예전에도 했던 것 같아. 여기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유명한 권력과 진보, 회랑에서 이런 책들을 쓴 그 터키 출신의 MIT 교수가 있잖아요. 국가란 무엇인가, 리바이던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네. 윤석열 대통령. 요즘에는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나라에 대해서. 그럴 때가 됐지, 나이가. 그럴 때가 됐지. 고도 성장을 한 유년 시절을 대부분 보냈어요. 72년도부터 시작된
73, 74, 75, 78년, 79년부터 이제 기억이 나는 거지. 어떤 뉴스라든가 학교 들어가는 정도. 그때는 무조건 뭐, 연간 7%, 8%, 13%는 뭐니, 13%가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의 기억들이 나네요. 그런 엄청난 고도 성장의 시기를 한 그 지도자가, 그죠? 어떻게든지 국민들에 대한 먹고 살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한. 근데 그때를 이런 동아시아에서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그 남한의 남로당 그 당시에 남한에 있는 그 6.25 이전의 남로당의 조직 정보 체계에 상당히 우수한 인재였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그 좀 글 좀 쓰고 하는 식자들은 이런 그 막시즘에 경도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살아온 타조였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라는 마르크스. 그도 그럴 것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추구하는 사상적인 변혁과 경제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말이죠. 2차 세계대전을 풍정국으로 이끌고 말이야. 일본을 막 까부수고 이런 모습을 본 많은 동아시아의 식자들, 뭐 터키, 그리스 이런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식자들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죠? 심지어 미국까지 마르크스의 막스즘에 경도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어찌됐든 동물농장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면 알죠. 처음에 신선했던 그들이 주장은 이후 나눠먹기가 되는 거야. 권력을 쟁취하는 순간. 양비론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마르크스주의는 양비론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 막시즘. 내가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국주의, 자본주의 등을 동시에 까면서 양측에 수천 년 동안 지배해왔던 노동자 계급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그 리드라든가 불만을 안고 태어난 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태어남과 동시에 권력은 다시 추악하게 바뀐 거잖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면 인간을 내쫓고 나서 이후에 착취는 누가 한다? 그들 중에서 나온 사람이 착취를 하게 되는 거야. 그 이전에 있던 사람보다 더 심하게 권력 투쟁을 하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아무리 좋은 헤게모니가 나오더라도 권력의 어떤 향배에는 인간의 욕구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지. 어찌됐든 박정희 대통령이 투영이 돼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자면, 남로당이라는 중책을 맡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백선엽이라는 장군이 도와주기 전까지, 사형 직전까지 내가 널 살려줄 테니까 물어라. 중요
주요 인물들을 멀었잖아. 혼자만 살아남고. 자, 살아남아서 어느 지역에 조용히, 그죠? 지내고 있다가 말이죠. 지내고 있다가 6.25가 터져서 민간 신분에서 다시 군복을, 군에서 생활을 했다가 다시 그 정보원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그 군복을 입히잖아요. 그때까지 같이 했던 그 남당 계열들이 빨치산이 되고, 그들과 이제 목숨을 건 혈전을 벌이잖아. 거기서 이제 그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자유민주주의에 이제 넘어온 거지. 해가지고 1953년 7월인가요? 유엔과 북한, 중국 등이 모여가지고 휴전을 협의를 하고, 그죠? 이승만은 분통 터지게 말이죠. 남한에 있는 포로를 석방해버리고, 이것도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또 미국은 허겁지겁 말이죠. 이승만이 요구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동맹 국가 아닌 이상은 동아시아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에 헤어질 이유가 없었지. 일본은 이제 1951년인가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상호 방위 조약을 했고, 우리가 먼저 체결을 했던 거 같아요. 정말 운이 좋은 나라가 일본이야. 우리나라. 원산 황해도 쪽에서 기뢰 제거, 전쟁 중에 기뢰 제거에 관련된 해도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었거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분통 터질 노릇입니다. 정의가 없고 말이야. 미국은 일본이 하는 행동을 봤어. 예의주시했지. 목숨을 바쳐가며 미국이 요청한 내용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은 일본과 그 커뮤니스트에 대한 교두보로서의 일본을 다시 한번 바라본 거야. 이들과 같이 가야겠다. 그러니까 6.25 때 희생당했었던 일본에 대한 자극적인 혁표 때문에 그랬어요. 아주 조용한 첩보 활동을 했던 거지. 소련이나 중국이 아니면 안 되니까. 패전국이었던 일본을 말이죠. 다시 끌어들여서 교전을 했다라는 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의 처사에 대해서는 심판을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의 큰 우산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가상적인 측면에서. 일전에 그 미국과의 한국에 있는 간첩 등을 소개했던 흑곰인가? 작전명 흑곰. 그 김어중이라는 사람이 나온 방송에 나왔는데 쑥 들어가 버렸어. 그 얘기 뭐야?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방송활동 하지 말아라라고 했겠죠. 우리가 미국과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은 자유롭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로서의 행방은 요원해요. 그게 살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반드시 태클을 겁니다. 1980년 초반에 있었던
일본의 오만함,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을 만들므로 해서 미국이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와, 우리 호랑이 새끼 키웠구나 그러면서 프라자 합의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줬던 책 수상 소니 회장과 정치인이 했던 책이 큰 파장을 일으킴으로 해서 미국은 즉각적으로 제재를 가하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화웨이가 벌이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피해가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여러가지 피해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하지 못하고 올라오는 싹을 그냥 잘라버리잖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중국이 그 패권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일본과는 다르겠지. 일본은 그때 이제 군권이라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분했기 때문에 아베라든가 이런 야마구치 쪽에 조슈 예전에 조슈 쪽에 있던 인물들이 생각을 한 거지. 미국에 있는 저것들한테 뚜거당하지 않으니 헌법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 일본 자체 내에서 그게 뭐 극우가 됐든 우린 극우라고 표현하는데 가만히 천천히 해보니까 세계 2위의 국부를 가지고 있었던 80년 초반까지 쭉 45년 해방 이후에 쭉 도쿄올림픽이라든가 베트남 특수 석유화의 어떤 자동차 산업의 큰 빅브랜드가 태어나게 함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큰 기술적인 반향, 우주 개발 등이 있는데 이들은 헌법제 구조에 의해서 자국에 대한 방어 이외에는 군대라는 것조차도 가질 수 없잖아. 자위대야 자위대. 손 끌고 와가지고 엔화 평가 절상시켜라. 그게 단초가 돼서 일본이 지금까지도 힘들어진 거잖아요. 중국은 어떠나 중국은 일본과는 틀리죠. 다만 갖고 있는 퀄리티는 좀 틀리지.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한 퀄리티는 미국과 다양한 종류의 라인업은 있지. 핵무기부터 해갖고 심지어 허접한 항공모함까지 있다고 하는데 교전이 벌어지게 되면 전면전 이후에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중국이 붙었다 하면 일본과 한국, 그죠? 대만 등이 연합이 될 거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 그죠?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연합이 될 텐데, 게임이 안 되잖아. 게임이 안 되잖아. 갑자기 현대 대한민국에 대한 스탠스와 정치적인 흐름 등에 대한 스탠스, 현재 위치를 막 이렇게 환기시키고 싶어. 갑자기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잼버리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힘이 막 복잡해지니까 나라가 한심 풀어지고 미안한 얘기. 예전에 있는 바둑으로 얘기하자면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다잡아 나가고, 내년에 있을 총선과, 그리고 어떤 우리는 위정자들은 그 아웃라인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 돈 봉투를 통한, 어찌됐든 민주당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지. 국민의힘은 어찌됐든지 간에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 계층 간 소통을 지금 해줘야 돼. 계층 간 소통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확연하게 틀리잖아. 뭔가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오로지 20대 표를 가지고 있는 젊은 홍위병들한테만 지금 맛을 봤거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페어하게 법률에 안에서 선거법에 누가 지역 패권과 의회 장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대한민국의 형방이 걸리지만 거기에 주어진 승패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비 많이 온다 그러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소름사타였습니다. 아이를 둔 아빠의 입장에서 말하는 정치권에 향하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